그리움의 여정을 찾아서 제2권 제14페이지 시골 꼬마들의 청둥오리 사냥 실력. 고향의 시골 마을 인근에는 낙동강이 있다. 강 하류, 강물이 범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절에 마을과 낙동강 사이에 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그전에는 온통 강물이 범람을 하면 한 해 농사나 망치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이는 분당에 산지는 나의 할아버지 여동생의 자손인 안철과 바제 오촌 당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참 고마운 아재이시다. 수시로 강물이 범람을 하니 타 동네에서는 내가 자란 마을은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마을로 여겨졌다고 한다. 제방뚝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 마을에는 가을 추수를 모두 마치고 추운 겨울이 찾아와서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황량하기까지만 하다. 동네 꼬마들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삼삼오오 모인다. 친구네 집 가시나무 울타리를 탐색하면서 Y자 모양의 나무를 구하게 된다. 만약 어른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무조건 36개 도망을 간다. 힘들게 찾은 Y자 모양의 나무를 잘라서 두 갈래가 난 위쪽 부분에 고무줄을 동에 매고 반대쪽으로 내려놓는다. 반대쪽 고무줄 끝에 작은 돌을 감쌀 수 있는 가죽을 구해서 묶는다. 이렇게 하여 최신식 새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총에 연신 작은 돌을 끼워서 발사를 해보지만 영면한 참새는 고무줄 소리에 돌이 먼저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을 간다. 어떤 형이 비둘기를 새총으로 잡았다는 풍문을 듣기도 하였지만 직접 새를 잡아본 적은 없다. 동네 꼬마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추운 날 제방뚝을 넘어 낙동강으로 향한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겨울이 되면 일부 다른 마을 사람들은 엽총으로 새를 사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총알을 장착하고 새를 잡는 장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명장면이다. 멋있게 보인다. 새를 잡는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 콩을 준비하여 그 콩에 구멍을 뚫어서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새가 그 콩을 먹고 날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다고 한다. 그날은 어른들도 수학이 변변치 않았던 것 같다. 저 멀리 청둥오리가 날기는 하지만 콩을 먹지는 않은 것 같다. 어른들은 모두 철수를 하고 꼬마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저 멀리서 날지 않는 청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한다.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을 치지 않는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서 오리를 잡는다. 아마 그 오리는 어른들이 놓아둔 콩을 먹고 약기운에 취하여 날지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꼬마들로서는 엄청난 횡재를 한 것이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제방뚝으로 가지고 간다. 오리의 털을 모두 뽑으면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서 털을 뽑기 시작한다. 어느새 살집이 보이고 불을 피워서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 금방 익지는 않고 탄 냄새만 난다. 내장을 빼지 않고 구웠으니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겉에는 타고 속은 그대로다. 그래도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한다. 분명 집으로 가지고 가면 오리를 잡았다고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해서 동네 친구네 집 개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하게 된다. 오히려 농약 먹은 오리를 왜 개한테 주었느냐고 야단을 치신다. 혹시나 하여 개에게 가보니 후각이 발달하였던 것인지 아직 먹지는 않고 있었다. 다행이다. 개로부터 그 오리를 회수하게 되고 뒷집 오촌 당숙아짐에 당숙목께 드리게 된다.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짐에는 닭고기국 비슷한 냄새 나는 국을 냄비에 담아 가지고 오신다. 내장을 빼고 탄 부분을 모두 제거하시고 국을 끓이신 것이다. 약간의 탄 냄새는 나지만 노동의 대가로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지금 그 당숙무님의 연세는 90이 훨씬 넘으셨다. 건강하게 백수하시길 빌어본다. 그리움을 여정에 찾아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